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영TV 초대석의 이순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쯤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좀 가슴 아픈 의료를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조 서비스죠.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조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93%, 그리고 상조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역시 71%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상조 서비스는 우리 주변에서 급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상조 회사들이 존재하면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체를 이용해야 금전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악영TV 초대석에서는 건전한 상조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금강문화허브의 이창욱 대표와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금강문화허브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합니다. 제가 2002년 6월에 설립한 금강문화허브는 본사가 강남대로에 위치해 있어 고객들이 언제든지 방문 상담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약 10만 명으로서 전국의 산지에 계시지만 본사가 서울에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많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 섬김을 실천하는 초인류 상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장례뿐만 아니라 웨딩, 돌, 칠순, 팔순, 어학연수, 그리고 크루즈 여행 등 고객님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토탈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 공익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회사입니다. 네, 회원 10여만 명, 그리고 이제 상조 서비스부터 웨딩, 돌, 칠순, 크루즈 여행까지 다양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이 금강문화허브를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상조업계에 들어오신 계기가 근데 상당히 좀 독특하고 남다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왜요? 어떤 저는 것입니까? 네. 젊은 시절에 보험업계에 투신하여 고객 섬김의 자세로 영업 현장을 미친 듯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보답으로 보험왕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상조업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관 의뢰 과정의 모든 일을 해주는 상조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실에서도 바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제가 회사를 설립한 2002년도에는 사망인구가 25만 명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30만 명, 그리고 2030년도에는 45만 명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무한하다고 하여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조업은 종사자들의 의식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상조하면 모두가 다 장례 행사만을 의미하였지만 그에 따른 체계화된 장례 문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업계 최초로 가는상제 시스템을 전문화하여 고객에게 더 편하게, 더 값싸게, 그리고 고품격의 행사를 제공하겠다고 결심하였고, 이는 현재도 항상 저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고 전통과 현재, 미래가 하나 되는 선진 장례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네, 보험 업계에서 사실 보험왕까지 차지할 정도면 그쪽에서 쭉 더 이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인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조 업계 시장의 그 성장성을 미리 보신 거군요.
자, 그 상조 시장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구조인데요. 하지만 이 우리나라의 상조 역사 30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상조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상조업이란 장례, 혼례 등 개인이 단독으로 쉽게 치르기 힘든 가정연의 행사를 대행하여 주거나 관련 물품,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호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말 일본의 상조시장 규모는 전 인구의 80% 이상이 상조에 가입하였고 선수금 규모는 1조 7,539억 엔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출발선상에서부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또한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상조업체의 자금 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약속 불이행,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하고 도망가는 일 등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상조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말 기준 총가입자 수 404만 명, 선수금 3조 5,249억 원으로 나름대로 시장이 커왔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 3월 17일 활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을 활부거래법의 규제 대상으로 상조업체의 등록 의무 및 등록 결격 요건, 선수금 보전 제도, 행정 제재 및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제도 등을 신설하여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치금 50% 제도는 우리나라 그 어떤 금융산업의 보장제도 중 가장 안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자 보호법과 비교해도 이를 확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 이 할부거래법 개정이 상조업을 너무 규제 대상으로 좀 과도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은 개정 할부거래법은 자본금 3억 원을 15억 원으로 모든 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결격 사유 확대, 처벌 조항 신설 등이고 개정 시행령은 각종 공시, 신고 절차 및 방법, 소비자 통지 및 설명 방법, 상조업 등록 변경 시 제출 서류, 새로운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무 상태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을 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 피해 감소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고 또한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임원 및 지배주주의 도덕성을 상당히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영세업체들의 법 적응 실패에 따른 퇴출과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의 발생이 예견되기는 하나 IMF 시절 은행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도적인 마련으로 인해서 상조 업계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상조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마련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밖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어떤 노력들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조 회사와 소비자 그리고 당국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조 산업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여 현실에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독립된 상조법을 제정하여 상조회사 자체적으로 그 법령에 따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장을 당국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조업계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또한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대표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지금은 업계 내부의 경쟁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워 우리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대표단체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각 상조회사마다 다른 상조 업무에 대하여 표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이적을 최소화하고 영업 조직의 영업 경쟁력을 높이며 무한 경영을 이루는 데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조시장은 각 지역의 전통의 뿌리가 있는 민족 정서가 살아있는 영역입니다. 기업의 운영을 돈벌이보다는 사회적 역할과 공헌을 다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카드사 및 대기업의 상조 진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금강문화 허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사실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그 상조 업체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금강문화 허브는 오히려 이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표님과의 그 경영 철학과도 좀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금강문화 허브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만은 경영 철학으로 쭉 지켜오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서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 존중은 사원 중심의 경영, 소비자 섬김의 경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원 중심의 경영으로는 내부의 직원이 곧 제1의 고객이다라는 신념으로 우수한 직원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사원 복지 혜택을 실시함으로써 곧 회사는 나와 같은 운명체라는 자긍심과 자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관원상제의 기본적인 이벤트는 물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기획, 개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회사와 직원과 고객이 하나 되는 삼위일체의 경영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 않나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금강문화 허브가 또 이제 다른 상조 업체와 어떤 점이 다른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고객 불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회계 특성상 보험과 달리 고객 납입금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하기 때문에 장래, 상조회원의 장래 발생 시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데 있어 자본 잠식이나 지급 여력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을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 불입금을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같은 위험을 동반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제1금융권의 예적금으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문화허브는 행사의 재경화, 전국화를 지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토탈 라이프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 투어와 웨딩 사업을 위한 소울의 별도 법인을 가지고 그 특성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장례 지도사 전원을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하였고 수의 등 용품의 최고급화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금강문화허브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신용평가율 1위 기업입니다. 수준 높은 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금강문화허브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과연 어떤 게 있을지 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저희는 행사용품의 차별을 위하여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용품을 최고의 품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의는 최고급 3배 수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입관 시에는 직접 장례 지도사가 당일 구입한 꽃으로 가시는 길을 아름답게 장식해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직접 장례를 치르신 분들의 감동 어린 행사 이용 후기문이 헤아릴 수 없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것까지도 꼼꼼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장례 서비스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가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상조 가입의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는데요. 상조 가입을 미리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장례 문화의 의식 및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례 비용은 매장 시 1,650만 원, 화장 시 약 1,200만 원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며 10명 중 약 7명이 장례 비용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상조 상품은 매월 적은 부금을 납부함으로써 행사 시 소요되는 목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고, 누구나 인생에 한두 번은 겪어야 하는 장례식이지만은 장례 절차 등을 몰라 행사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는 유가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때 상조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교육과 경험을 통해 훈련된 전문 장례 지도사의 도움으로 귀한 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모실 수 있습니다. 매년 정부 통계 9.7%의 높은 물가 상승률에 상관없이 임종 때까지 가입 시 약속된 상품 금액으로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상품으로 상조 상품에 미리 가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을 위하여 회원에 가입하지만은 부모님 대신 자신의 친지나 지인의 장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상조 회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도에 선불식 활부거래업이 등록되어 있는지와 선수금 보전 비율, 현재는 50%입니다. 맞추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토탈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전국 서비스가 가능한지, 직영 서비스인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판매사원의 허위, 과장 광고의 행위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상조회사에 미리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에서 상조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 비율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 현황 등을 주요 정보 자료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회원 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 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활부거래업자 등록 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 피해 보상을 문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만 잘 기억을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대표님의 금강문화 허브 향후 사업 방향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좀 계획 밝혀주십시오. 영업 조직의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의 전개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장내에서 웨딩으로, 웨딩에서 크루즈 여행 및 어학연수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헬스케어 등에도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더욱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상조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지급 여력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외관상 부채 비율 외에 업체의 영업기간,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장내 행사 실적의 증가 등이 좌우하므로 각 항목별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프라 확정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상조 상품의 판매와 이를 통한 회원들의 행사를 직영업체에 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웨딩홀과 같은 인프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이며 더욱 현대화된 직원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장례 전문 지도사, 도우미와 영업사원들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네, 이제 인간 존중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인생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런 금강문화 허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금강문화허브 이창욱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금강문화허브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고객과 고객의 마음까지 함께하는 그런 이 회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악영TV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